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에서 전략공천 결정을 내린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결국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 동작을 전략공천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한편으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까지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뉴스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용민 PD가 뉴스 리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와 은폐 압력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민주연합이 요즘 서울 동작을 전략 공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 소식이 전해진 상황도 아무래도 그 파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말이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권은희 과장의 공천 사실을 알렸는데요. 왜 박차고 나왔느냐? 큰 뉴스라서 알려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천정배 죽이기 공천이다. 호남 민심을 짓밟는 것이다. 두 대표는 밀어붙이기식 잘못된 공천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이라고 하면은 되게 친안철수 계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캔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다른 지역 공천 파문에 가려서 좀 빛이 바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대표는 작년 무소속 의원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야권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과장을 공천한 것은 서울 동작을 전략 공천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댓글 사건의 진실을 찾겠다 이런 의지가 뒤늦게라도 생겼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도 일각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결국 양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조경태 최고위원이 천정배 죽이기 공천이다 해서 분기 탱천해한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정작 천정배 전 장관은 전략 공천 말고 경선을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권은희 공천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무소속 출마 불사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은 전략 공천하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은희 과장의 공천이 결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렇다면은 자신이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이 사법시험 후배고 더군다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를 폭로한 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죠. 그런 권은희 과장 후배와 싸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접 밝힌 건 아니죠? 민주연합의 유기홍 대변인은 어제 당에서 같이 일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직접 통화를 했더니 권은희 전 과장이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쯤에 언제 금방 자기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공천을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수원 8달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남경필 현 지사가 내리 5선을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으로서도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손학규 고문이 대선 도전을 하려면 결국 이런 가시밭길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될 텐데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민주연합 전략공천 확폭풍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전략공천에서 밀렸던 금태섭 전 대변인 다른 지역 공천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 하면은
대표적인 친안철수계 아니겠습니까? 예.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 영통에 전략 공천하려 한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 리뷰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예. 뉴스케이가 끝난 직후에 금태섭 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수원 영통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자신의 수원 영통 그 배치와 관련한 여러 설들이 구구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미 한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던 마당에 다른 지역에서 출마할 수는 없다. 혹여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추호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이 그 대변인을 사퇴할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한번 동작에 출마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마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예. 금태섭 전 대변인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너무 챙긴다 이런 네.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 오늘 아침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공천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 라면서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은 하나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 전략공천 파문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강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면서 동작에 기동민을 전략 공천한 것도 그 원칙 하에서 진행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기존 후보로 힘든 상황에서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최강의 후보를 뽑았고 어떤 사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고 하는데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하나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김용민 PD께서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를 쓰신 걸 봤는데요. 예, 그 부분도 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주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이 어제 한창의 전 충주시장을 충주 보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마는 공천에서 탈락한 다른 예비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고 오늘 새벽에 중앙당이 수용했습니다. 이 흔치 않은 일인데요. 결국 오늘 여론조사 경선을 치렀습니다. 한창의 후보가 당의 결정을 수용해서 큰 분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 한창희 후보가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도 좀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동작을 출마를 오늘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후에 이완구 비대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는 형식으로 해서 당의 출마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선당 후사란 말을 썼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현 시장에게 패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부시장하고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연합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도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도 출마를 선언해서 야권표가 갈리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 태안 재선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새누리당이 공천을 했었는데 결국은 논란 끝에 오늘 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추문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 데 대해서 김태흠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을 사퇴하기도 하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오늘 김재식 변호사로 후보를 바꿨습니다. 예, 일단 재보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극우 사이트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에서 쓰는 연세대와 고려대 로고를 오늘 중앙일보가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교육 섹션인 열려라 공부에 일베 상징의 마크가 들어간 연세대, 고려대 로고가 사용됐습니다. 열려라 공부의 머리 기사인 일반고 가느니 강남에서
경기도 위장 전입하는 세상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예. 서울 주요 대학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비율 그래픽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문제의 연세대 고려대 로고가 사용됐습니다. 고대 로고의 경우 호랑이 귀 그림 부근에 일배를 상징하는 이응, 비읍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로고는 지난 3월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코너에서 사용돼 논란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여러 방송에서 실수로 혹은 의도적이 아닐까 의심되는 이유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노동 문제에 관한 기사를 뽑아오셨습니다. 네. 노동계가 최악의 살인 기업, 네. 사람을 죽이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예. 살인 기업을 선정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 있는데요.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일종의 연대체인데요. 예.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올해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작년 한 해 동안에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각각 10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작년 3월에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이 숨진 대림 산업, 또 노량진 수몰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은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았던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1, 2등은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림산업, 그리고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네. 이런 회사들이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계가 이 캠페인단이 특별상이라는 걸 제정해서 줬는데요. 국가기구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살인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단은 최근 빈발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이면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산재 사고 사망률 1위로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다면서 더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또 정부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청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 비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또 민주노총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황모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을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이 지난 2012년 5월에 제작해서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네. 재보선을 재보선을 앞두는 상황, 이런 네. 상황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민주노총은 색깔론이자 공안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오후에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년 전에 일개 극우단체가 고발한 책자를 조사한다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부터가 저희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예. 공개 발간된 책자인 만큼 내용이 문제라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쳐도 충분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습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은 혐의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업무 국장과 황모 전 통일위원장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피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태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리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뉴스K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